내가 생각했던 아프리카 이미지는 무더운 날씨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길거리였는데 르완다에 도착한 전날 나는 깜짝 놀랐다. 도로도 예뻤고 날씨도 좋았다. 처음 먹어보는 현지 음식도 마냥 신기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나는 여기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지낼 거야.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행복은 찾아 르완다에 왔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곳 생활이 힘들어졌다. 처음에는 신났지만 현지 음식을 매기니마다 먹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다. 숟가락은 줄 때마다 한국 음식이 떠올랐다. 단원들과 모이면 항상 음식 이야기를 했다. 이게 먹고 싶다. 여기 음식이 너무 맛이 없다. 음식 때문이라도 한국에 가고 싶다. 이렇게 우리는 잘 없는 소리는 잘 없는 줄도 모르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청소와 설거지. 한국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에 나는 풀병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날도 평소처럼 모여서 풀병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국이 아닌데 우리는 왜 한국에서처럼 살고 싶어 하지? 라는 말이 들렸는데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나를 돌아보게 했다. 나는 변하고 싶어서 왔는데 여전히 한국에서의 생활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익숙한 한국 음식과 생활 패턴을 고집하면서 계속 풀병만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단번에 바꾸기는 힘들었다. 여전히 청소하는 게 싫고 밥 먹는 게 힘들었다. 하루는 청소에 대해 풀병을 지부장님께 말씀을 드렸다. 그 후로 지부장님께서 내가 청소를 할 때마다 너 청소하는 거 싫고 짜증나지? 그런데 이거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걸 안 좋게만 보는 나에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자신 있게 봉사하겠다고 외치며 이곳 르완다에 왔지만 나는 이곳 사람들을 위해 청소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자로 이곳에 왔지만 나는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을 발견했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나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 여자 단원들끼리는 밤이 되면 매일 옹기종기 모여서 이야기를 했다. 그날은 갑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가 흘러갔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만 있었는데 케냐에서 온 차넬이라는 친구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차넬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도망을 가셨고 언니는 4살 때쯤 집에 불이 나서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나오지 못해 죽었으며 엄마는 에이즈로 돌아가셔서 자기 혼자 남았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은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런 이야기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항상 밝은 자네를 보면서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나는 내 가족이 부끄러워서 항상 숨기기만 했는데 나도 이야기를 하면 달라질까? 남에게 꺼내보지 않았던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자넬이 한참 듣다가 그래도 넌 너의 어머니가 계시잖아. 그게 진짜 감사한 거야. 라고 했다. 그때 그 말이 나 자신을 정말 많이 돌아보게 했다. 항상 상처 주는 말만 하고 말썽을 피워 가슴 아프게 하는 딸은 지지해 주셨던 엄마, 나와 친해지기 위해 마음을 쏟아주시는 아저씨, 나는 불행하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나를 감사와 행복을 보지 못하는 생명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르완다는 1994년에 인종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의 부모님이 안 계시고 심지어 부모님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본 사람들도 많다. 가족은 이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같이 마음으로 슬퍼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 그중 아주바라는 친구가 나를 찾아왔다. 내 가족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떼듬하는 잔마디가 나랑 같이 사는 아빠는 사실 내 친아빠가 아니야 였다. 아주바의 아빠는 짐바브웨로 가지고 엄마는 새 아빠와 새 언니 2명을 데리고 왔다고 했다. 그런데 새 아빠는 자신을 키우기 싫어하는 것 같았고 새 언니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아주바에게 뒤집어 씌우고 괴롭힌다고 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고 했다. 아주바에게 말했다. 우리 아빠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 그리고 엄마가 새 아빠를 데려오셨지. 나는 새 아빠가 너무 싫었어. 그래서 새 아빠를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없는 사람처럼 여기면서 새 아빠를 힘들게 했어. 근데 내가 새 아빠의 마음은 제대로 모르면서 내 멋대로 생각하고 새 아빠를 계속 밀어내기만 했더라고. 너도 네가 모르는 새 아빠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아주바에게 나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새 아빠에게 너의 속 마음을 이야기해보라고 했다. 아주바가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항상 부끄러워했던 나의 가족에 대한 상처로 인해 나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었다.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전화를 할 수 있었는데 엄마와 시간이 안 맞아서 제대로 통화를 못했다. 그러다가 엄마와 처음으로 전화 연락이 된 날,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긴장이 되었다. 엄마에게 꼭 감사하다고 보고 싶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표현은 하려니까 마음과 다른 이야기만 계속 나왔다. 그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엄마가 먼저 엄마 안 보고 싶어? 라고 물어보셨다. 당연히 보고 싶었지. 우리 딸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처음이었다. 엄마도 나도 서로 자신을 돌아보기에도 벅차서 서로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 줘야 할지 몰랐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마음의 표현들은 이제야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는지를 느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 많이 울었다. 아저씨와도 전화 통화를 했다. 죄송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아저씨께서 먼저 안부도 물어주시고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다. 아저씨의 따뜻한 말에서 마음이 느껴졌다. 아저씨는 예전부터 나를 향해 마음은 열고 계셨는데 내가 그 마음을 계속 무시해 온 걸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고 서로의 마음이 만나자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웃을 수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와 공항에서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데 루안다로 떠날 때 나와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다. 지금은 아저씨와 다 같이 밥도 먹으러 다니고 행복한 가정 안에 지내고 있다.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부끄러워 항상 숨겨왔는데 이제 가족 이야기를 하면 감사하다. 우리 집이 가장 행복한 곳이다.